인스티튜트라는 곳에 가서 대만에 가가지고 이 개인 맞춤형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그 같은 날 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또 여수에 가가지고 이제 한국 미생물 학회에 가가지고 또 마이크로바이옴과 개인 맞춤형에 대해서 발표를 해요. 근데 사실은 어디 가도 사실은 아메이만큼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들어주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마일랜 바이 뉴트리라이트 저희 회사에 나와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HM 파마이고요. 사실은 제가 잠깐 히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회사가 시작된 거는 저하고 저희 미렐름 홀자펠 교수님이랑 함께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미렐름 홀자펠 교수님의 제자였고요. 석사, 박사 기간 동안의 제자였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테크니온 공과대학에서 연구를 추가적으로 했었고요. 테크니온 공과대학은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카이스트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이에요. 그 테크니온 공대는 그 아인슈타인이 만든 학교이고요. 그 안에 노를 창립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완전 쫄딱 망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에게 맨날 하시는 말씀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유전자 치료의 first step이다. 첫 번째 스텝이다. 왜냐하면 그 카시 교수님이 유전자 회사를 차렸다가 쫄딱 망한 이유가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질병을 예측은 할 수가 있어요. 순간적인 거는 볼 수가 있지만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게 유전자를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2000년대 초반에 알게 되면서 모든 투자자들이 유전자 회사에서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면서 회사가 쫄딱 망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카시 교수님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시작을 했고 제가 카시 교수님 밑에서 연구를 할 때 카시 교수님이 저에게 맨날 하시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마이크로바이옴 is the first step of the gene therapy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질병은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보다 내가 환경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더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만병의 근원을 알고 가장 관심 있어하는 질병들에 대해서는 유전자가 알려주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이제 일란성 쌍둥이 연구만 봐도 알거든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거는 일란성 쌍둥이는 그 둘이 유전자가 100% 동일합니다. 유전자가 100% 동일한데 둘이 병에 걸리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요. 한 명은 암에 걸리고 한 명은 전혀 암에 걸리지 않고 정말 장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 명은 대머리인데 한 명은 머리털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어린이병원이랑 자폐 아이들 연구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울증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진짜 신기한 게 형제나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자폐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 형제들 중에 꼭 정말로 신기해요.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도 자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유전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유전자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환경이고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내가 받는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유전적 성향들이 우리 몸에 평생토록 쌓이는 곳이 이 장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정말 놀라운 게 제가 지금 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하면은 제가 태어날 때 제가 그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는지 제왕절개로 태어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미생물들의 패턴을 보고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오랜 기간 모유를 먹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항생제를 얼마나 먹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안에 엄청난 정보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고 이 정보들을 누군가가 판독을 해낼 때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우리의 건강 상태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거 생각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사실은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더 순수했다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제가 학부는 제가 경영학이랑 IT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이랑 IT 연구를 하다가 IT 쪽을 하는데 저 할 때만 해도 C++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C++ 강의를 듣는데 그 Y 교수님이세요. 그 교수님이 C++ 강의를 하시면서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은 인간이 아니다라고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IT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법학도 배워보고 제가 그래서 이제 민법까지 형법까지는 못 가고 민법까지도 가봤고 국제경제학도 배워보고 이제 국제정세론도 배워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가 어느 날 그 미생물학을 들었어요. 미생물학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면서 미생물학이 꿈에서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제 이전공을 생명과학으로 바꾸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학부만 11학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졸업을 했는데 결국은 너무 늦게 그거를 깨달아서 전과를 못하고 제가 학부를 더블 메이저로 졸업을 했어요. 경영학을 1전공을 하고 2전공을 생명과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홀자펠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미생물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홀자펠 교수님을 만난 거는 제 인생에 정말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마 이제 여기서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홀자펠 교수님은 뭐 어마무시한 분이세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제가 석사 때 그 푸드마이크로라고 홀자펠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학회에서 개최하는 그 전체 연합에서 개최하는 학회를 갔다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배우고 있는 교수님이 이런 분이었던가 라는 걸 거기서 처음 보고 너무너무 놀랐던 게 그 학회가 전 세계에서 거의 5,000명이 모이는 어마무시한 학회인데 그 학회의 회장이신 거죠. 해가지고 그 강단에 올라가서 기조연설을 하시고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저희 홀자펠 교수님을 우러러볼 정도로 홀자펠 교수님은 독일 연방 막스루그너 연구소 소장을 정말 오랫동안 역임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독일의 칼슬레 대학교 명예교수 하시고 세계식품미생물연합의 회장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학계에서 더 이상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지 않겠다라고 한 미생물의 한 소까지도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홀자펠리아라는 미생물을 가지고 계실 정도로 이 미생물계에서는 정말로 어마무시한 세계적 석학이세요. 홀자펠 교수님이 저희 나라에 1980년도에 한번 와보신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단어가 뭔지 모를 때 한국 야쿠르트가 세계 유용 미생물 학회를 우리나라에서 여는데 거기에 기조 연설을 80년대에 우리나라에 오셨을 정도로 전 세계에 있어서의 미생물학에 있어서는 홀자펠 교수님은 사실은 뭐 이 미생물 이름 붙은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어마무시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홀자펠 교수님이 그때 정말로 우연찮게 한국에 오셨고 그게 지금 저희 HM파마와 아메이와 하고 있는 마이랩의 시작인 것 같아요. 진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사실은 미생물학을 좀 버렸어요. 그 80년대, 90년대쯤에 약학이 너무나도 세지면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미생물학을 많이 좀 버리고 도외시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홀자펠 교수님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한동대학교로 오셔가지고 이제 한동대 처음 설립하신 김영길 총장님과 함께 독일에서 있었던 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신 분이거든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 취미공대로 바로 가시는 거였는데 한국에 와서 2년만 섬기다 가겠다 하신 게 지금 17년째 한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원래는 식품미생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미생물이라는 세계가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김치 하나만 보더라도 김치 안에 미생물이 수십 개가 같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있거든요. 김치가 여러분이 그 종갓집 김치 맛있다고 그러시죠? 종갓집 김치를 보면은 종갓집 김치를 먹으면은 시원한 느낌 있잖아요. 그 시원한 느낌이 그 김치 안에 있는 르코노스톡이라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가 배추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치가 시원한 맛이 나거든요. 그 르코노스톡이라는 미생물을 처음에 종균으로 써줘야지만이 종갓집 김치의 그 맛이 나와요. 그 다들 뭐 산을 생성하는 락토바실러스나 이런 미생물들 때문에 김치가 맛있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김치를 처음에 담그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김치를 소금에다가 염장을 먼저, 제가 처음에 좀 지겨우니까 그냥 미생물, 이제 식품 미생물 이야기 잠깐 해드리면은, 김치를 소금에다가 절여요. 왜냐하면은 김치 안에서 김치를 발효시키는 유익한 균주들은 소금에 잘 견딥니다. 근데 김치 안에서 대장균이나 안 좋은 균주들은 소금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소금에다가 담갔다 빼면은 유해균이 다 죽은 상태로 가만히 두면은 거기서 유익균들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류코노스톡이라는 미생물이 김치 안에서 이산화탄소를 만들면서 김치 안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빵빵하게 채우기 시작해요. 탄산수처럼. 그러고 나면 그 김치를 먹으면 시원한 청량감이 드는 거거든요. 류코노스톡이 한번 CO2를 만들어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산을 생성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 사케이라는 애가 그 이후에 나오면서 다시 산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런 과정들이 여러 번이 가면서 미생물이 수십 개가 모여서 김치라는 거 하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다 보니까 야, 미생물의 세상이 진짜로 대단하구나. 미생물 안에도 사회성이라는 게 있고 미생물들끼리 엄청나게 재밌는 공생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점점 더 복잡한 미생물들의 상관관계를 찾아가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게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까지 제가 그러고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저희 회사는 그 미생물 신약을 만드는 거에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미생물 신약이라는 게 사실은 2040년 이후에 나오게 된, 지금은 바이오 의약품이 최고의 신약이거든요. 그거 다음을 장식하게 될 게 이 미생물 신약이라는 거고, 이 미생물 신약을 위해서 전 세계 많은 회사들이 달려가고 있는데 저희도 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마일랩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나왔고, 마일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아메이와 함께 우리가 10년 뒤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꿈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저하고 홀자펠 교수님이랑 같이 창업을 했고, 저는 홀자펠 교수님 밑에서 석박하고 이스라엘 공대에서 연구하고, 그러고 나서 다양한 그 상들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첫 번째 2011년도에 덴마크의 다니스코라는 회사에서 신진과학자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저때 했던 연구가 뭐였냐면은, 저희가 살라미를 발효시키는 연구를 했었는데, 살라미를 발효시킬 때 김치에서 분리된 락토바실러스 사케라는 균주를 사용을 해서 살라미를 발효를 시켰었어요. 그 락토바실러스 사케라는 균주가 살라미랑 같이 들어가면은 사람 몸한테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게 궁금해져가지고, 그 락토바실러스 사케라는 균주를 쥐한테 제가 먹여보기 시작했거든요. 쥐한테 처음에 딱 먹였더니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쥐한테 살라미랑 비슷한 성상을 먹이다 보니까 쥐가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는데, 이 사케라는 균주를 먹인 쥐는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얘가 검정쥐인데 엄청나게 사나운데, 보통 인턴들이 가면 거의 다 손 물려가지고 울면서 돌아오거든요. 손에서 피 철철 흘리면서. 근데 얘들이 쥐가 너무너무 온순해지는 거예요. 정말 그냥 바닥에 철푸덕 엎드려가지고 제가 잡아서 균을 먹여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먹을 정도로 쥐가 온순해지는 거를 보고 나서 홀자펠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뭔가 좀 이상하다. 내가 미생물을 먹이는데 쥐가 이상하게 살도 빠지면서 성격도 되게 온순해진다. 뭔가 이상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홀자펠 교수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건네준 논문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욜란다 산즈라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대학의 과학자가 쓴 논문인데, 그 논문에서 아마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사람의 비만이나 대사질환 뿐만 아니라 뇌 기능에까지 관여를 하는 것 같다라는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보고 그러면 내가 먹인 미생물 때문에 이 쥐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하면서 얘가 예민함이 떨어지고 되게 안정적이 되면서 살이 빠지는 건가? 라는 게 궁금해져가지고 그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여곡절이 되게 많아요. 제가 다른 데서 얘기 안 했던 우여곡절인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홀자펠 교수님이 결국엔 야, 그럼 너 여기서 세계에서 제일 큰 학회인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너 거기 가가지고 발표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앱스트랙트 다 내고 발표 날짜까지 딱 지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연구를 시작을 하는데 장 안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안 변하는 거예요. 쥐 연구를 아무리 해도 이제 학회 가서 발표해야 될 날이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하는 거를 확인을 못했어요. 끝까지.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홀자필 교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게, 야 그러면은 너 대장 말고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실험 기법을 가지고 소장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라 해가지고 소장에서 변하는 거를 가지고 제가 학회에 가가지고 발표를 해서 결국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한다는 걸 입증을 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하면서 살이 빠진다는 걸 입증을 해가지고 그때 그 학회에서 제가 최우수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계속 해왔고 그러면서 지금 마일랩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해가지고 신약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서 현재는 셀트리온이나 종근당이나 지노맥 컴퍼니나 이비노바이옴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미국 FDA에서 신약 그 임상 이상 승인을 받은 것도 우울증 치료제예요. 저희가 요즘에 우울증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면은 우울증 치료제는 한 종류의 최고의 약이 있어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프로작이라는 약인데 이게 뭐냐면은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어테이크 이니비터라고 해서 뇌 안에 세로토닌의 양을 많게 해주는 게 지금 현재 거의 유일한 약이에요.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게 전 세계에 이 약의 반응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미 이 약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30%가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신경정신과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보통 내과나 이런 데 가면 혈압약이나 뭐나 딱 가면은 진료 보고 나서 바로 그냥 약을 처방을 해주세요. 근데 신경정신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면은 처음부터 약의 농도부터 찾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마다 그 약이 드는 농도가 완전하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높은 농도를 먹어도 우울증이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최근에 작년에 나온 셀지에 나온 논문인데 장 누수로 인한 염증 반응 때문에 약효가 듣지 않는다라는 게 최근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겉 브레인을 연결하는 장 누수를 막아주는 미생물을 지금 개발을 했고 그래서 그 미생물을 가지고 SSRI 약물을 동시에 처방이 들어가면은 약효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을 증명을 해서 이번에 임상 이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신약을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여러 병원들과 함께 파트너링을 많이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대병원에 없네. 근데 사실은 놀랍게도 저희가 회사 설립한 초창기였어요. 2017년에 아메이에서 그때 저희가 이제 아메이에 컨설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 컨설팅을 하고 있었고 마이크로바이옴 컨설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본사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저보고 와가지고 발표를 좀 해달라.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 한번 강의를 좀 해주고 HM파마가 어떤 거를 하는지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마이크로바이옴이란 게 무엇이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피마스라는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그때 이제 본사의 폴 시라라는 분이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얼마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 기술을 가지고 아메이와 함께 개인 맞춤형을 한번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실은 회사 시작한 지 저도 그때 교수였고 회사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사실은 어수룩하게 아메이에다가 독점권 20년을 드리고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또 어수룩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사실 신약 개발 회사다 보니까 아니 뭐 식품이나 건강기능성 식품 저희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 아메이 회사 다 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20년짜리 독점을 드리고 근데 이게 약보다 더 빨리 나올 줄 몰랐어요. 이게 마이랩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이제 임상 이상하고 앞으로 3, 4년 정도 있어야지 약이 나오는데 똑같은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이랩이라는 게 먼저 나오게 됐고요. 사실은 이 마이랩이라는 이 기술 안에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우울증 치료제, 암 치료 이후에 나타나는 그 배변 조절 장애, 장기능 이상 치료제, 저희가 최근에 성대 의대랑 연구했던 근감 조절, 근육 증강 관련된 치료제,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정부로부터 56억 원 과제, 엄청나게 큰 과제를 받았거든요. 아산병원이랑 함께 폐쇄성 폐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 이 모든 기술이 사실은 마이랩 하나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미와 함께 해가지고
치료제보다도 먼저 나왔다는 게 저는 정말로 놀랍고 진짜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여기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인류는 사실은 미생물을 계속해서 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사람의 몸과 건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정도가 엄청나게 낯설어진 항암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처음으로 만들어진 항암제의 스토리가 너무나도 좀 슬픈 스토리인데 옛날에 이제 1800년도 말에 과학자들이 빈혈이나 혈액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엽산을 주면은 빈혈이 개선되고 되게 좋아진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엽산을 엄청나게 추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한 과학자가 소아백혈병, 혈액암을 연구하는 과학자였는데 그 사람이 혈액에 좋네, 혈액암에도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엽산을 혈액암이 걸린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처방을 했는데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엽산은 암에 안 좋구나 해가지고 안티폴레이트, 엽산 억제제가 첫 번째로 만들어진 항암제예요. 그 정도로 사실은 우리 과학의 발전의 속도가 빠르지가 않고 엄청나게 사실은 부지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저 편도선염이 되게 자주 걸렸거든요. 병원 가면 이거 편도선 다 잘라버리라고 의사들이 자꾸만 추천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요즘에 알려진 거는 이 편도선이 우리 몸의 면역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기관이라는 게 최근에나 밝혀졌어요. 맹장도 옛날에는 이거 충수형 생겨봐야 좋을 거 없으니까 필요 없는 거니까 다 잘라버리세요 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논문이 나왔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게 항생제를 먹어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초토화가 된 사람이 맹장이 있으면 2, 3주 만에 복귀가 되는데 맹장이 없으면 6개월이 걸려도 마이크로바이옴 회복이 안 된다는 게 최근에 나왔어요. 저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맹장 안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붕괴되고 나면 거기서 다시 나와가지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다시 구성을 한다는 게 최근에 알려지면서 과학자들이 점점 이해를 하는 게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모를 뿐 아무것도 그 불필요한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걸 점점 더 알게 돼요. 옛날에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이 되게 불필요한 존재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미생물은 다 없애야 되고 항생제를 가지고 다 죽여버려야지 되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병원에 가면은 항생제를 엄청나게 세게 놔주는 병원이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감기나 아픈 게 똑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항생제 그렇게 쓰면은 진짜로 고소당하는 수준입니다. 의사들이 항생제 쓸 때는 꼭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써야 되고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써서 마이크로바이옴 훼손을 억제해야 된다는 게 많이들 알려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은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에게 미생물을 먹인다라는 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거여서 요거 이제 분유 판매량이거든요. 요 파란색은 일반 분유고 회색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간 분유인데 저도 딸아이가 셋인데 셋째 때부터는 노발만 먹였어요. 균주 들어간 분유. 그럴 정도로 최근에는 이 어린아이들이 말을 못할 때부터 미생물을 억지로 먹이는 수준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 논문에서 나온 이야기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고 엄청나게 유명한 논문인데 여기에서 이 직전에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러면 어린 나이에 항생제를 복용했던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2세 이전에 항생제를 처방받은 아이들의 의료 기록을 다 뽑아내가지고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떻게 커가는지를 확인을 했더니 2세 이전에 항생제를 복용한 아이들은 5살이 넘었을 때 비만이 될 확률이 유의적으로 높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놀라운 거는 그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토피 발병률도 훨씬 더 높아지고 천식 발병률도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최근에는 어떤 연구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제왕절개를 한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연구들도 무척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출생 과정이 너무나도 놀라운 게
아마 아실 거예요. 아이가 머리가 이렇게 돌아야지만이 출산이 되거든요. 엄마의 이제 자궁을 통해서 아이가 출산을 되는데 아이의 머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입이 엄마의 항문 쪽을 향하게 되고 나오면서 아이의 큰 머리가 엄마의 항문을 누르면서 엄마의 변을 먹으면서 태어나요. 사실은 아이들이.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장 안에 이식이 되면서 되게 우수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사실을 알게 된 과학자들이 제왕절개를 해서 태어난 아이들의 의료기록을 트래킹을 해봤더니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은 아토피랑 천식발병률이 월등히 높다라는 걸 확인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핀란드 가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마이크로바이옴 뱀티즘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그 옆에다가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거기다 미생물을 씌워놔요. 미용물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물에다 담갔다 빼는 과정을 가져가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은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의 장 안에는 원래 장 안에 있어야 되는 미생물이 아니라 사람 피부에 있어야 되는 에피더미디스라든지 이런 안 좋은 미생물이 훨씬 더 많이 정착한다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컸을 때 발병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아이들을 미생물에다 넣다 뺄 정도로 그런 실제로 수술을 할 정도로 요즘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엄청나게 귀하다는 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도대체 그러면은 진짜로 항생제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이 붕괴가 되면은 진짜로 살이 찔 수가 있는 거냐? 라는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했어요. 이 동물은 항생제를 먹지 않는 거고 이 동물은 로우도즈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아주 저농도로만 줬는데 이 저농도의 항생제를 먹은 쥐는 극도로 비만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쥐한테는 뭐를 했냐면은 항생제를 준 게 아니라 이 쥐의 분변만 이식을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축산업에서는 옛날부터 너무 빈번하게 있던 일이었어요. 제가 최근에는 장내미생물이 붕괴되면서 로우도즈 염증 반응, 크로닉 만성염증이라고 하죠. 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만성염증이 뇌에다가 염증으로서의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줘가지고 이것이 우울증, 불안증, 더 멀리 가서는 파킨슨이랑 치매까지 일으킨다라는 거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상당히 많은 질병을 초래한다라는 거를 점점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논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장내 미생물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 불안증, 인지능 저희가 그 동물 실험을 해보면은 실제로 장내 미생물을 붕괴를 시키면은 쥐들의 인지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인지 기능이라든지 이번에 저희가 정부 과제받은 폐쇄성 폐질환도 정말로 놀라운 게 이 교수님이 보시면서 사람들의 폐 엑스레이를 보면은 대략 담배를 어느 정도 피는지 대부분 아신대요. 평생 담배를 핀 사람의 폐와 폐가 되게 깨끗한 사람의 폐가 딱 한눈에 보이는데 정말 신기한 게 어떤 사람은 담배를 1년밖에 안 피웠는데도 평생 담배를 핀 것처럼 폐가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담배를 폈는데 완전 애기 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빼서 확인을 했더니 실제로 폐 기능이 훨씬 더 좋은 사람 장 안에 특이적인 미생물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 특이적인 미생물이 어떤 물질을 만든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물질을 쥐한테 넣었더니 실제로 폐 기능이 좋아지고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의 분변만 쥐한테 이식을 했는데도 그 쥐가 폐쇄성 폐질환이 걸리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번에 정부로부터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를 만드는 정부 과제를 50억 넘는 과제를 따가지고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위장관 질환이라든지 만성 신장 질환이라든지 아토피나 건성 같은 거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죠.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계가 있다는 거는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만 바꾸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질병에서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과학자들이 알게 되고 도대체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바꿀 거냐. 유전자는 실패했지만 유전자는 우리가 유전자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았지만
유전자를 바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은 실제 바꿀 수가 있는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연구가 먼저 시작이 됐고 그러고 나서 과학자들이 점점 더 많이 보기 시작한 건 뭐냐면 그게 저희와 같은 1세 치료제 회사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면은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저희도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를 요즘에는 다들 알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실제 구글벤처스의 설립자 빌 마리스가 했던 얘기는 마이크로바이옴이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 헬스케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약간 헬스케어라고 하면은 무슨 약간 컨시어지 서비스 같은 느낌, 약간 실버타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당신의 헬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 해드립니다라는 게 헬스케어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발표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은 완전히 달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헬스케어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은 사람의 미래를 보는 게 헬스케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3년 뒤에 어떻게 될지를 보는 게 실제 헬스케어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벤처스 설립자 빌 마리스가 마이크로바이옴이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라고 했던 이유가 마이크로바이옴을 보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3년 뒤에 당뇨가 걸릴지 마이크로바이옴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3년 뒤에 대장암이 걸릴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보의 보고가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이기 때문에 헬스케어계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한 사람의 3년 뒤, 5년 뒤를 예측하기 위해서 모든 회사들이 엄청난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슬레라는 회사도 페르소나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의료 기록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이 사람이 3년 뒤에 어떤 병이 걸릴 확률이 몇 프로인지를 다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고 그런 특허들을 엄청나게 빠르게 선점을 해가고 있어요. 모든 과학자들, 이 바이오를 보는 모든 과학자의 꿈은 한 사람의 미래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은 모든 바이오를 끌고 가는 가장 큰 힘은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건강검진을 받고 제가 그렇게 어렵다는 대장 내시경을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는 대장암이 혹시나 걸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고 아마 그게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성 식품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내가 혹시 2년 뒤에 3년 뒤에 당뇨가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 바이오 인더스트리를 모두 다 가져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는 이 바이오 플랫폼을 다 가져가는 완벽한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사람의 유전자는 안타깝게도 스냅샷이에요. 사람의 혈액도 스냅샷이에요. 지금 제 혈액을 빼면은 저한테 지금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80%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비싸긴 해요. 조금 비싸기는 해도 혈액만 뽑으면은 제 몸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혈액을 뺀다고 한들 제가 3년 뒤에 암이 걸릴지 안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정말 신기한 게 마이크로바이옴을 빼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내가 지금 어떤지도 알 수 있지만 내가 3년 뒤에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있는 게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진 엄청난 힘이에요. 이거를 해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만들어지는 알고리즘이 나와야 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메이와 저희가 5, 6년 전에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마이랩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7년 전에 아메이 본 사람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저번 주에도 아메이 본사에 다녀왔거든요. 아메이 그 A당 본사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그 임원진들이랑 연구자들이랑 미팅을 되게 오랫동안 많이 하고 왔어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제가 7년 전에 이야기를 했을 때도 이미 미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아메이가 앞으로 10년 뒤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아마존이 너무나도 많이 독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비싼 아메이 제품을 사가지고 누리는 게 점점 더 야박해지고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미국은 이미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과학자들은 미국에서 이제 본사 과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미 보고 있었어요. 사람의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 3년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회사가 나온다면은 그 회사는 사실은 이 바이오계를 다 가져가는 거고 저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어느 회사한테 제가 저의 정보를 줬더니 당신 3년 뒤에 당뇨 걸릴 확률 70%인데 내가 주는 이 건강기능성 식품 먹고 내가 추천하는 운동하고 이런 식단 먹으면은 확률 30%까지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은 저는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지정해 주는 것만 먹게 될 거고 거기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거예요. 실제로 그게 2030년 뒤에 다가올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조우해야 될 세상입니다. 제가 볼 때 2030년 이후는 거의 아메이가 독식을 해가는 시장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바이오계에 있어서 제가 6월 말에 그 유럽에 가가지고 발표를 하고 왔거든요. 유럽에 가가지고 그 세계에서 제일 큰 프로바이오틱스 학회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발표를 하고 왔는데 보통 이런 세계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면은 조금 잘 나가는 연구자, 조금 잘하는 사람들은 임상 연구를 발표를 해요. 임상 연구를 발표를 하는데 한 100명, 120명 정도 임상 연구 발표하면은 최고예요. 사실은 거의 뭐 엄청난 거드름을 피우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학계에서 인정을 해주는 수준인데 제가 거기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19,000명짜리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데 과학자들이 진짜로 입을 다물지를 못하고 이제 저하고도 친한데 제 바로 다음에 발표했던 과학자가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 의대의 쿠은 베네마라는 과학자거든요. 그 과학자가 나오더니 우스갯소리로 처음에 요셉지가 발표한 다음에 하려니까 되게 험불해진다, 되게 겸손해지는 마음을 가지고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80명짜리 임상 연구에 대해서 자기가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되게 겸손하게 발표를 하는 수준으로 이게 아메이가 가진 파워예요. 이거 사실은 엄청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사람의 미래를 예측을 하고자 지난 10년 동안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마이크로바이옴 DB를 모으게 했는데 7, 8년에 걸치는 동안 4,000명의 DB를 모았어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크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영국이 한 1,500개, 네덜란드가 한 1,300개, 우리나라가 4,000개, 엄청난 수준이었거든요. 아메이가 마이랩 출시하고 1년 만에 3만 개를 모았어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가서 발표를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아메이만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을. 전 세계로 제가 엄청나게 초빙받아 다니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다음 주에 제가 발표가 얼마나 많이 잡혀 있는지 다다음 주에 대만 갔다가 대만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발표하고 저녁 9시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 새벽 1시 반에 도착해서 다음날 오후 그 새벽 1시에 도착한 날 오후 1시에 여수에서 또 발표가 있어요. 우리나라 미생물 학회에서. 그럴 정도로 아메이가 가져가고 있는 파워가 어마무시해요.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DB를 가지고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진짜 아메이는 5년 뒤에 5년만 이 데이터베이스 쌓으면은 진짜로 우리가 꿈꾸던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상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유전자를 가지고 조금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10만 명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했어요. 10만 명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인 뒤에 사람들이 유전자의 일부분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당뇨가 걸릴 확률이 높다 낮다를 판정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사람의 유전자보다 정보가 10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는 제가 유추하기로는 30만에서 50만 명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30만 명에서 50만 명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사실은 이 바이오 플랫폼을 아메이가 완전히 독식해서 갈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실제로 아메이 본사 과학자들한테 얘기했는데 당신들도 지금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세계에 있는 학회들을 다니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은 그때부터는 아메이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지금은 아메이가 휴먼 네트워크 세일즈를 하는 컴퍼니예요. 여러분이 가진 네트워크를 가지고 어디에 가서 세일즈를 해야 되는 컴퍼니, 그런 회사이지만 여러분 손에 50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올 거예요. 내가 들었다. 아메이 가가지고 내가 마일랩이라는 거 하고 내가 데이터베이스 내가 무언가를 하면은 당신이 나의 3년 뒤의 미래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라는 거를 PPT가 당신이 나의 3년 뒤의 미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회사가 되는 게 저하고 본사가 꿈꿨던 5년 뒤의 아메이의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 그거 멀지 않았습니다. 2030년 정도면 올 것 같아요. 30만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모이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 마이랩이라는 제품을 저희랑 같이 만들어가면서 앞으로 아메이가 조우하게 될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그 일원이 되셨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제품 개발에 함께 들어와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벤처스 설립자 빌 마리스가 얘기했던 거를 아메이가 실제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헬스케어계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이제는 조금 지나면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나 좀 도와줘. 나 어떻게 해야 돼? 내 라이프 코칭 좀 해줘. 내가 지금 나 불안해. 내가 3년 뒤에 혹시 당뇨가 걸릴까? 나 이번에 대장 용종이 나왔는데 대장암이 걸릴까? 내가 혹시 치매가 걸릴까? 나 되게 불안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좀 라이프 코칭 좀 해줘. 라고 여러분 찾아오는 세상이 이제 곧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는 아메이가 이 바이오 플랫폼 시장을 완전히 독식해가는 엄청난 파워 플레이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는 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실제로 이 마이랩이라는 것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지방산, 숄체인 페리에시드라는 건데요. 이 숄체인 페리에시드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은 저희 몸에 저희에게 필요한 필수 물질 중에 하나예요. 장 안에서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저희의 장이 정말 놀라운 기관이에요. 저희의 장은 너무 닫혀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열려 있어도 안 돼요. 너무 닫혀버리면은 저희가 먹는 음식물의 영양소가 장을 통해서 흡수가 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열려버리면은 저희 변 안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혈액 안으로 들어가면서 장 주변에서 저희의 염증 세포들이 미쳐서 날뛰게 돼요. 이게 만성 염증이라고 하고 이 현상이 일어나는 분들의 내장 지방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서 그러면서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알려져 있고 요거를 혈액에 있는 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주변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내독소증이라고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요 내독소증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이라든지 치매라든지 파킨슨병까지도 도달한다는 게 최근 학계에서 알려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좀 막으면 되잖아요. 장벽을 조절을 하면 돼요. 딱 알맞은 정도로 장벽이 열리도록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조절해주는 물질이 이 단세지방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숄체인 페리에시드라는 물질이고요. 이렇게 중요한 물질이면은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사람이 이 물질을 만들지를 못해요. 이거는 오롯이 저희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만들어주는 데에만 의존을 하면서 저희가 살아야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단세지방산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최근에 또 하나 알려진 거는 뭐냐면은 이 단세지방산의 양이 많으면은 저희가 섭취를 해가지고 혈중에로 쌓이고 있는 당분이 근육이랑 간으로 훨씬 더 많이 가게 되고 단세지방산의 양이 적어지면은 이게 지방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지방세포가 축적되는데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연구들 하시는 게 장내 단세지방산의 양을 늘리게 되면은 같은 양을 운동을 해도 근육이 훨씬 더 많아지고 살이 훨씬 더 많이 빠진다는 게 최근 연구 결과들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세지방산의 양을 높게 유지하는 게 무척 중요한데 실제로 이 단세지방산을 같이 찍어주는 제품은 전 세계에 아메이의 마일약 한 제품밖에 없습니다. 유전체만 봐서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저희가 보고 있는 듀얼 분석 단세지방산의 핵심 지표 중에 하나이고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이 얘기해서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이 베일로넬라라는 미생물, 미국 보스턴 마라톤을 뛰는 사람한테 줬더니 쥐가 트레드밀을 엄청나게 잘 뛰기 시작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이 베일로넬라라는 미생물이 저희 운동을 할 때 생기는 젖산을 먹고 프로피온산으로 바꾸면서 근육에다 에너지를 만들어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베일로넬라는 저희가 지금 생명공학연구원이라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암에서도 되게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하나의 핵심 물질로서도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베일로넬라를 키울 수가 없어요. 이거를 키울 수만 있다면 엄청난 프로바이오틱스로 고객들이 사가실 텐데 아직 이거를 키울 방법이 없고 아마 2030년에서 35년 정도가 되면은 이 베일로넬라도 저희가 프로바이오틱스로 만들어서 고객분들에게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일로넬라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연구들 중에서 요즘에 크론병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크론병이라든지 염증성 장질환이라든지 UC라고 하죠.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피칼리박테리움 프라스미치라는 미생물이 들어가면 이게 치료된다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피칼리박테리움을 키우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약으로 못 만들어지고 있고 저희 몸에 아컬만시아 뮤시니필라라는 미생물이 있어요. 이 미생물이 뭐를 하냐면은 저희 몸에 있는 에너지를 뽑아먹는 미생물이에요. 이 미생물이 많아지면은 살이 쭉쭉 빠진다라는 게 학계에 이미 알려져 있는데 이 미생물도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아직도 프로바이오틱스로 사용이 못 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저희 몸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고 이 미생물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미래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핵심으로 다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 단세지방산, 아컬만시아, 피칼리박테리움, 베일로넬라, 루미노코커스 미생물 핵심이에요.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이거 미국의 본사에 가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이소플라본 아시죠? 이소플라본이 여성 건강에 엄청나게 좋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이소플라본이 여성 건강에 좋으려면은 이소플라본을 저희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이퀄이라는 물질로 바꿔줘야지만이 효과가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소플라본 드신 거 다 똥으로 나가는 거밖에 없어요. 실제 인삼도 똑같아요. 인삼도 인삼발이 받는 사람이 있고 인삼발이 안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인삼발이 받는 사람을 확인을 해보면은 인삼 안에 있는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을 컴파운드 K로 바꿔주는 미생물이 있는 사람은 인삼발이 듣는데 그 미생물이 없는 사람은 입으로 먹은 인삼이 다 똥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인삼발이 전혀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임상시험을 이번에 막 끝냈거든요. 이소플라본을 섭취한 다음에 이퀄까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한국인 중에는 30%밖에 없어요. 나머지 70%는 이소플라본 먹어도 효과가 생기질 않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확인을 해봤더니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저희 몸 안에 저희가 제약회사를 수십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약회사 공장을 수십 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약회사 가보면 약 만드는 게 다 이런 드럼통에서 만드는데 이 안에서 사실은 다 미생물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 물질을 넣고 미생물이 그거를 다른 물질로 바꾼 게 다 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 안에는 이미 저희가 파이토케미컬, 천연물, 식물, 원료만 먹더라도
그거를 약으로 바꿔주는 미생물들이 수천 개가 장안에 있는데 그 미생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소플라본에서 이퀄로 가는 거를 봤더니 중간에 관여하는 미생물들이 10개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 톱니바퀴 하나만 빠져도 여러분이 갑자기 이퀄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의 다양성을 높게 유지하는 게 사실은 어떤 분은 자기 장 속에 제약회사 공장을 30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장 안에 제약회사가 2-3개밖에 없는 거죠. 그럴 정도로 차이가 많다라는 게 사실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됐다. 예.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랑 죽기 직전에 먹은 거랑 약효가 동일해요. 어떤 사람이 먹어도 약효가 들어요. 왜냐하면 유전자가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다 동일해요. 99.9%가 다 여기 계신 분들 유전자 99.9%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이라는 건 다 들어요. 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 똑같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6개월, 1년 지난 다음에 똑같은 마이크로바이옴 가지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고 사람들마다 맞춤형으로 피팅을 해가지고 개인 맞춤형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게 마일랩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마일랩이라는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방식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다른 데서 설명하니까 많은 분들이 바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암 걸리신 분이 병원 가시면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냐면은 간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생검을 해서 암세포를 조금 껴냅니다. 그리고 그 암세포를 연구실에 보내게 되면은 연구실에서 암세포를 여러 개로 배양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지금 현존하는 항암제들을 하나씩 넣어본 다음에 어떤 항암제가 들어갔을 때 암세포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지 확인을 하고 그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개인 맞춤형 항암제로 사용이 되거든요. 서울대 윤기원에 있는 저희 파트너 회사가 서울 삼성병원이랑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비싸요. 사실은 완전 VVIP 분들만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희 마일랩이 하는 방식이 그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체변을 해서 변을 보내주시게 되면은 저희 연구실에서 여러분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복제를 합니다. 이 복제를 하는 기술이 피마스라는 기술이고 이게 전 세계 저희 회사가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이 원천 특허를 저희가 아메이에게 20년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은 이 마일랩과 동일한 프로그램은 어디를 가도 절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2040년까지 아메이밖에 할 수 없어요. 이 기술. 그게 이 피마스라는 기술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6개로 저희가 미생물들의 종류와 미생물들의 상부합을 따져가지고 저희가 6개로 쪼개놨고 6개의 미생물 중에 하나를 여러분의 장에다 미리 넣어보고 어떤 미생물이 들어갔을 때 장내 미생물 다양성과 단세지방산 생성량이 가장 좋은지를 확인을 하고 여러분에게 그 제품을 드리는 게 마일랩이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까지 이 자료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겠지 이거를 제가 이번에 그 유럽에 가서 학회에서 발표했을 때 진짜 과학자들이 거의 다 뒤로 넘어갔어요. 왜냐면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라는 거는 좋다라는 건 모든 과학자가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올릴 방법이 없는 게 현재 10년이 넘게 이 마이크로바이옴 과학계에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인다라는 거는 극도로 어려운 기술이에요. 근데 그거를 현재 한국 아메이에서 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고 계시고 그거의 효과가 80%가 넘는 사람들에게서 실제로 개선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유럽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과학자들이 진짜 거의 다 뒤로 넘어갔어요. 엄청나게 깜짝 놀랐고 이거를 실제로 한국에서 경험을 한 사람이 3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놀랐고 그러면은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라면은 이 학계에 어마어마한 파장이 올 거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미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 아메이가 가진 파워예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암의 고객 80% 이상이 유의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피팅률을 95%까지 늘리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석 방법도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 마일렛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변을 한 5g에서 10g 정도 보내주시거든요.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발전한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구글에 가가지고 가던트 또는 이그젝트 사이언스라는 거를 쳐보시면은 미국에서도 사람의 분변을 받아서 대장암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이미 매출이 1조가 넘어요. 이 제품이 가던트사의 제품인데 800불입니다. 제일 싼 게 한 번 분석하는데 1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주문하면은 우체국 택배 박스 안에 그 베스킨라빈스 제일 큰 통이죠. 그 통이 와요. 뚜껑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변기에다 놓고 거기다 변을 보시고 뚜껑을 닫아가지고 그걸 통째로 보내야 돼요. 실제로 분석하는데 50g 이상 필요합니다. 분변이. 그게 미국에서 800불짜리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5g, 10g짜리 이거는 엄청나게 어드밴스된 버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DB의 힘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DB가 3만 개가 쌓이고 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1g 밑으로까지 낮춰도 정확도가 거의 동일하다는 분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새로운 버전의 키트가 나올 것 같아요. 훨씬 더 간소화된 버전의 키트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작은 숟가락. 알고리즘 피팅률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실제 저희가 한 내년에서 후년 정도면은 피팅률을 90%까지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 식스 솔루션도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이 이 개선되지 않은 20%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좌절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진짜 그러실 필요 없고 제가 볼 때 이미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랑 현재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아메이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아메이 고객분들의 장내임 생물 다양성이 글로벌 레벨보다 훨씬 더 높아요. 이미.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내임 생물 다양성이나 단세지방산 안에 이 퍼센티지가 상위 30% 안에 있다라 30% 안에만 있으면은 이거는 사실은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봤을 때도 여러분 글로벌리 상위 10% 안에 계신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상태의 장내임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계신 거고요. 근데 왜 도대체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스스로 사실 약간은 한번 되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대를 사는 사람에게 장내임 생물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유지한다라는 것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제가 사람들은 아마 장 안에 제약회사를 한 50개쯤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은 아마 한 20개 정도 있을 거고 다양성이 낮은 사람들은 한 3, 4개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슬픈 거는 이 마일렛 분석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게 연세가 65세, 70세가 넘어가신 분들의 장내임 생물 다양성은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요즘에 10대, 20대 청소년들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결과를 보면 너무 좌절스러운 게 거의 바닥에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단 4,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내미 생물 다양성이 상당히 많이 디토레이션이 된 거예요. 이미. 이 상태가 지속해서 간다라오면은 얼마나 많이 장내미 생물 다양성이 떨어질지 사실은 예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은 문제점의 발단의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은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스턴트 식품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감미료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특히나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밖에 다니면서 사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 안에 들어가 있는 방부제를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방부제들이 저희 장 안에 들어가서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죽이는 과정이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너무나도 그냥 자주 먹는 이런 NSAID, 해열진통제, 아스피린, 타이레놀 같은 것들 저도 사실 너무 죄스러운 게 저희 아이들한테 맥시무펜 같은 거 너무 쉽게 배우거든요. 아이들 조금만 아프면 맥시무펜 먹여서 막 재우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해열진통제만 들어가도 장내미생물의 붕괴가 엄청나게 많이 된다는 게 최근 연구 결과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자주 먹는 제산제나 당뇨약이나
고지혈증 약이나 정신과 약 같은 것들도 장내 미생물 붕괴시킨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자체 데이터인데 이게 여기 5번이 오른쪽 그래프에 5번이 일주일에 5번 이상 술 드시는 분, 1번이 술 안 드시는 분이에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 술을 먹게 되면 술이 장안에 최근에 발병된 코비드-19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러스 감염. 저희 몸의 면역 세포의 70% 이상이 장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저희의 면역 세포들이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은 사이토토닉 액티비티가 생기면서 되게 애꿎은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죽어요. 장 주변에서.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상당히 많이 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코비드-19의 감염이라든지 심지어 코비드-19 백신만 맞아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게 최근 연구 결과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게 유지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거는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실험인데요. 쥐들한테 항생제를 조금 먹여가지고 다양성을 떨어뜨려 놓게 되면은 실제로 저희가 똑같은 양의 더블엑스라든지 오메가3라든지 아세로라C라든지 건강기능성 식품을 똑같은 양을 먹이더라도 다양성이 높은 쥐가 그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인한 면역력 증가나 지질 감소율이 월등히 좋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게 더블엑스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이토케미컬이 수십 종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은 저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로 인해서 분해되고 쪼개져가지고 혈액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폼으로 바뀌어줘야지만 약효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장내 미생물이 계속해서 붕괴가 되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더블엑스 안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들을 분해하고 저희 혈액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역할도 훨씬 더 약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실제 저희가 이번에 30명짜리 임상시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소플라본에서 이콜로 바뀌는 과정에서 10명이 처음에는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코비드-19 걸려가지고 약 먹는데 항생제가 있었어요. 근데 항생제 먹고 나서 3일 만에 이콜이 못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 정도로 저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의 톱니바퀴가 한두 개만 사라지더라도 그 미생물의 하는 역할들이 극도로 많이 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거는 현재 전 세계의 아메이의 마일렘이라는 제품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이 365라든지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제품들은 남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일렘이라는 제품만은 아메이, 특히 한국 아메이가 올리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이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어가 이제 이 제품을 통해 가지고 알고리즘까지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결론 페이지인데요. 예방적 접근의 핵심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식품 및 건강기능 이 맵을 아메이가 해석을 해내게 되면은 2030년 이후에는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나 분석 한 번만 해줘. 나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한 번만 알려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번만 알려줘라는 아메이가 이제는 더 이상 휴먼 네트워크 세일즈 컴퍼니가 아니라 휴먼 네트워크 라이프 코칭 컴퍼니로 넘어갈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아메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포텐시가 가장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여러분들이 시작을 했고 단 1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마이크로바이옴 회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4년, 5년만 더 하게 되면은 저하고 아메이 글로벌이 꿈꿨던 그 과정에 저희가 순식간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그 일원이시라는 거를 자긍심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이거를 만들어가는 과정 함께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